가짜로 산다는 게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고 차정원은 조용히 인정했어요.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생활이 통째로 달라졌고 진세훈이 건네는 배려가 하루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돌아가라는 시계는 멈췄고 더 머물라는 속마음만 커졌습니다. 한 달만 주영채로 살자고 했던 약속은 사실상 끝이 났지만 정원은 스스로에게 조금만 덜하고 말하더라고요. 공난숙은 그 마음을 곧장 알아챘습니다. 난숙은 겉으로는 약속은 약속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바꿨어요. 정원이 한혜라에게 건양그룹 지분 3%를 제 이름으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고를 듣자 처음엔 대담하다고 놀라면서도 곧 흐뭇해했죠. 저 정도 배짱이면 회사 판도 흔들 힘이 있겠다. 난숙은 그렇게 판단했고 그 힘을 자신이 쥐는 쪽으로 길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진태석은 뜻밖에도 빠르게 허락했어요. 주식 3%? 오히려 깔끔하군. 짧게 말하고 결제를 내렸죠. 표면상으론 신뢰의 표시였지만 속내는 이해타산이 분명했어요. 후계 구도에서 진세훈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더 크라운 캐피털과의 관계를 당분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죠. 정원은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올라간다는 연락을 받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내 이름으로 남기는 게 맞을까? 그래도 결정을 미루진 않았습니다. 되돌아가면 모든 게 사라지고 앞으로 가면 무엇이든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 사이 윤비서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헤라의 지시였죠. 윤비서는 지난 기록들을 뒤져 정원 세탁소 주소, 세탁소 명예, 주변 주민등록 이력까지 확인했고 보고서는 곧장 헤라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헤라는 결국 차를 타고 세탁소 앞에 섰어요. 문을 연 사람은 차기범이었죠. 헤라는 담담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혹시 수아가 살아있다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기범은 짧게 눈을 감았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 아이는 떠났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범은 헤라를 데리고 작은 묘역으로 갔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었고 헤라는 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울음소리는 길지 않았지만 오래 묵은 후회가 한꺼번에 터진 울음이었죠. 기범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살아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기범은 끝내 삼켰습니다. 본인이 만든 거짓이 너무 멀리 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원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어요. 세탁소에 검은 차가 왔다 갔대. 정원은 마음이 덜컥했지만 아무한테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메모장을 폈습니다. 엄마 수아 세탁소 묘비. 네 단어만 적고 덮었죠. 주하늘에게는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내일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은 바로 답했어요. 밤 9시 회사 옥상. 중요한 자료 보여줄게요. 다음 날 공난숙이 먼저 움직였어요. 난숙은 정원을 불러 부드럽게 말했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힘을 주더라고요. 3%는 내 이름으로 준다. 대신 표 대리권은 당분간 우리 쪽에 맡겨. 정원은 조건을 다시 물었어요. 표 대리권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난숙은 미소를 유지한 채 길어도 1년이라고 답했어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정원은 끝까지 확인했어요. 그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지. 난숙은 단호했죠. 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름은 내 것이지만 표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도 서명은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당장 손에 쥔 힘이 필요했거든요. 나중에 바꿀 수 있어. 정원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 시각 한혜라는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환대의 명목으로 가족 식사 자리를 잡았지만 속으로는 정원의 말과 태도를 확인하려는 자리였어요. 혜라는 윤비서에게 작은 지시를 하나 더 얹었죠. 머리카락 하나만 확보해둬. 윤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냥 메모만 했어요. 혜라는 자기 마음이 너무 앞서간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정말이라면. 그 생각이 떨림을 만들었죠. 저녁이 되어 가족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진태석, 한혜라, 진세훈, 그리고 이름표엔 주영채라고 적힌 정원이 앉았어요. 태석은 건조하게 회사 얘기를 했고 혜라는 말수를 아껴 정원을 지켜봤죠. 세훈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영채 씨, 최근 기획한 라인에서 균열이 반복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정원은 준비해둔 말을 꺼냈어요. 사람마다 흠이 있는데요. 그 흠이 모양을 만들어요. 저는 그 모양을 옷으로 옮겨요. 짧고 명확했어요. 헤라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 올리더라고요. 그럼 흠이 없는 사람은요? 정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못 만듭니다. 모양이 없으니까요. 자리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가 세훈이 웃으며 다시 올렸죠. 그래서 더 흥미롭네요. 식사가 끝날 즈음 윤비서가 헤라에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말씀하신 건 처리했습니다. 헤라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누구도 몰랐어요. 정원만이 미세하게 그 속마음을 짐작했죠. 확인하려는 거구나. 밤 9시 건양 본사 옥상.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노트북을 켜고 한 폴더를 열었죠. 여기 옛날 차기범 사건 자료예요. 공식 기록이랑 날짜가 안 맞아요. 진술 취소 시점이 서로 달라요. 정원은 화면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누가 바꿨다는 뜻이에요? 하늘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몰라요. 다만 당신 아버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징후가 보여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건 나중에 크게 쓸 수 있어요. 당장은 내 신분부터 지켜야 해요. 하늘은 짧게 한숨을 쉬고 말을 보탰어요. 정원 씨, 너무 오래 혼자 버티지 말아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은 약속 같았어요. 옥상에서 내려와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정원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공난숙. 내일 아침 8시 발표 있어. 지분 양도는 오늘로 끝. 내일부터는 우리 팀으로 움직여. 난숙의 말은 친절했지만 문장마다 통제의 냄새가 났어요. 전화를 끄는 정원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름은 내 거, 길은 내가 정한다. 그날 밤늦게 헤라에게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병원 로고가 작게 찍힌 봉투였죠. 헤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어요. 숫자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죠. 헤라는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누구를 먼저 불러야 할지 머릿속에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정원인지 차기범인지 아니면 공난숙인지. 정원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은 내가 지켰다. 내일은 내가 고른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이 더 거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 사내 시스템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디자인실 신사업 프레젠테이션 발표자 주영채. 문서 끝줄에 조그맣게 적혀 있었죠. 대외 협업 라인 방향성 보고 포함. 정원은 화면을 확인하고 조용히 숨을 고르게 했어요. 오늘은 말실수 한 번이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발표 전에 공난숙이 따로 불렀어요. 오늘 내 말은 우리 문장으로 가.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질문 나오면 추후 검토로 묶어.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되 마지막에 조건을 달았어요. 제 이름으로 걸린 발표예요. 옷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문장만은 넣겠습니다. 난숙은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지만 결국 좋아. 그 정도는 봐줄게라고 했어요. 난숙은 대신 한 장의 문건을 더 내밀었죠. 표 대리권 세부 약정이야. 어제 서명한 계약의 부속 문서. 정원은 끝까지 읽고 도장을 찍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지금은 빌리고 나중에 도로 가져온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한혜라, 진태석, 진세훈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중간 줄에는 법무팀과 인사팀, 뒤쪽엔 더 크라운 캐피털 측 실무진 몇 명이 섞여 있었죠. 정원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요약 위주로 설명했어요. 흠이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이 사람을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균열 라인은 표면을 덮지 않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갑니다. 말은 짧았고 예시는 분명했어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고가 라인에서 원가 상승은 어떻게 방어합니까? 정원은 숫자를 외우지 않고 원칙만 말했어요. 핵심 원단 2개만 프리미엄으로 쓰고 나머지는 비슷한 질감으로 보완합니다. 공급선은 2군데로 분산하고요. 뒤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마지막 질문이 헤라에게서 나왔습니다.
디자인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정원은 잠시 침묵하고 답했어요. 최소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는 합니다. 헤라는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그 짧은 문장을 마음에 올려두는 표정이었죠. 발표는 박수로 끝났어요. 과장된 환호는 없었지만 필요한 만큼의 동의가 모였다는 뜻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잠시 뒤 진세훈이 정원을 불렀어요.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괜찮으면 어머니와 셋이서 식사해요. 이제는 피하지 말죠.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헤라가 무엇을 의심하는지 어디까지 알게 됐는지 가늠이 안 됐거든요. 그때 주하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점심에 잠깐 볼래요? 추가 자료 나왔어요. 정원은 흔쾌히 좋아요라고 답했죠. 점심자리에서 하늘은 또 다른 문서를 펼쳤어요. 옛날 신문 스크랩과 실제 조사 기록이 달라요. 증언자가 하루 차이로 바뀌었어요. 누군가 손을 댔다는 얘기죠.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늘 씨, 이건 나중에 하늘아님께 직접 보여줄 수도 있겠어요. 하늘은 잠깐 멈추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분이 엄마일 가능성, 이 정도면 높다고 봐요. 그래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사를 먼저 넘기고 그 다음에 하죠. 정원은 알겠어요라고 답했어요. 하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세훈에게는 내가 말해. 내가 말하면 상처가 이상하게 남을 수 있어. 오후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왔어요. 더 크라운 캐피털 실무진이 내부 회의록 초안을 만들어 돌렸고 거기엔 주주 3% 의결권 임시 신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정원은 그 문장을 보고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임시 신탁? 어제 들은 약정보다 범위가 넓은데. 정원은 바로 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속 문서에 없는 내용이 회의록에 들어갔네요. 난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회의록은 회의록일 뿐이야. 법적 구속력은 계약서에 있어. 정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회의록 문구를 수정해 주세요. 제 이름으로 남게요. 난숙은 웃으며 끊었어요. 그 웃음은 지금은 내 순서라는 뜻이었죠. 저녁 가족 식사 2차. 오늘은 세 사람뿐이었어요. 헤라가 먼저 말문을 열었죠. 오늘 수고했어요. 말이 단순해서 좋았어요. 정원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어요. 잠시 후 헤라가 한 장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옆에 놓았어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봉투는 열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서로가 짐작하는 눈빛이었어요. 세훈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영채 씨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라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진지하면 더 천천히 가도 되지. 단정한 말이었지만 속뜻은 분명했어요. 지금은 확인이 먼저라는 뜻이죠. 식사가 끝나고 복도에서 헤라가 정원을 따로 불렀어요. 말투는 한층 낮았어요. 하나만 물을게요. 정원이라는 이름을 싫어합니까? 아주 짧은 질문이었어요. 정원은 뜻밖이라 잠깐 멈췄지만 곧 담담히 대답했어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영채로 불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헤라는 그 말만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문장을 남겼어요. 이름은 결국 주인이 고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주영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채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은 날카로웠어요. 너 너무 올라갔어. 내려와. 정원은 피하지 않았어요. 영채, 내가 내 걸 가져간 날부터 나는 올라갈 방법을 배웠어. 영채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어요. 이거 보면 너 못 버텨. 종이는 오래된 사건 기록 사본이었어요. 글씨 몇 줄 도장이 흐릿했지만 단어 몇 개가 눈에 박혔죠. 차기범, 증언 변경, 익명 제보. 정원은 종이를 똑바로 봤어요. 그걸로 사람 협박하지 마. 영채가 웃었어요. 협박? 아니 거래야. 내려오면 이건 사라져. 정원은 한 걸음 다가가 낮게 말했어요. 사라지지 않아. 이미 다른 데 있어. 그 말에 영채 표정이 흔들렸어요. 정원이 뒤돌아 걸으며 마지막으로 던졌어요.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지키는 쪽으로 가. 밤늦게 주하늘이 세탁소 근처에서 차기범을 만났어요. 하늘은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어른, 왜 거짓 무덤을 만들었습니까? 기범은 오래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어요. 누군가는 지켜야 했어. 하늘이 다시 물었어요. 누굴 지키려고요? 수아입니까? 한영 아니 한혜라입니까? 기범은 눈을 감았어요. 답은 하지 않았지만 하늘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사실을 꺼낼 때가 가까워 옵니다. 기범은 그 말에 힘없이 웃었어요. 그럼 너부터 조심해라. 아이는 상처가 많다. 같은 시간 공난숙은 회의실에서 실무진을 모아두고 말했어요. 내일 오전 9시 파트너십 브리핑. 문구는 흐릿하게, 결론은 강하게. 새로운 가족이라는 말은 쓰지 마. 대신 장기적 협력으로 가. 실무진이 받아 적을 때 난숙은 구실장에게 조용히 지시를 더했어요. 정원 동선 확인하고 표 대리권 이슈는 회의록으로 묶어. 수정 요구 들어오면 검토 중으로 시간 끌고. 난숙은 끝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반걸음 남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혜라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펼쳤어요. 숫자 몇 줄과 짧은 결론. 혜라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정원을 바로 부를지 내일 차기범을 먼저 만날지 망설였어요. 결국 메시지 한 줄만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잠깐 보자. 받는 사람은 차정원. 발신인 이름을 본 정원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왔구나. 마지막 장면은 단순했어요. 진세훈이 작은 상자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서두르지 말자. 기다릴 수 있다. 상자 안에는 반지가 있었고 세훈은 서랍을 잠그고 불을 껐어요. 같은 시각 정원은 거울 앞에서 속으로 말했죠. 내 이름은 내가 고른다. 그리고 휴대폰 메모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다음 수 회의록 수정, 표 대리권 회수, 혜라 면담. 이제 판은 더 명확해졌어요. 공난숙은 표를 쥐고 길을 늘리고 한혜라는 이름의 무게를 확인하며 시간을 고르고 차정원은 가짜 이름으로 들어와 진짜 이름으로 나가려는 결심을 굳혔어요. 주하늘은 진실의 실마리를 잡았고 주영채는 마지막 카드라고 믿는 종이를 꾹 쥐었죠. 누가 먼저 말을 꺼내든 다음 회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이제 각자 자기 이름으로 책임집시다.